저기요, 이거 실화야? 혹시 스포금 위험한가? 예전에 나도 빨랐는데 이럴 줄 몰랐네요. 무섭죠. 너무 불안해요. 컷!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영화 같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아찔한 순간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배려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려운전 액션. 도로 위의 매너운전, 배려운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사회를 맡게 된 이주희 교수입니다. 저는 그 2006년에 자치학회 회장하고 지금 벌써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여기 와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시도의장단 협의회 기획 세션으로 해가지고 박노수 교수님이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운영 방안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노수 교수님 소개 인사하십시오. 네, 네. 다음은 건국대 김용훈 교수님 인사하시고 토론자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훈내 한림 성심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그다음에 김찬우 건강대 교수님입니다. 예, 예. 지금 발표는 한 분이고 그다음에 토론자가 세 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자께서는 몇 분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30분에서 40분 넘지 않도록 하시고, 예. 그다음에 토론자들은 뭐 한 10분 이내로 하시고 나중에 뭐 부족하시면은 또 추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꾸려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박노수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써야 되나요? 방송.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의 박노수입니다. 오늘 귀하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 그리고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주희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또 이렇게 사회를 맡아주셔서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지금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지방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라는 게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뭐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이어서 여기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공무원 공무원법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한 17가지, 8가지 정도의 시행령들이 막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지방자치의 지평에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관구성 다양화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주민조례발안법이라든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다양한 법률들이 법령 등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기관 대립형 구조 현재 갖고 있는 기관 분립형 구조에서 지방의회 역할을 좀 강화하고 또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지방의정 활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의원들에게 두 의원당 한 명씩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756명의 이제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그 지방의원들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이번에 오랫동안 이제 뽑게 돼 있고 운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은 또 반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3년도가 되면은 전체적인 지방 의원들의 반에 해당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이제 운용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임용하게 돼 있고요.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기초는 이제 7급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보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방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뽑아서 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점들을 먼저 사전에 저희들이 예상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좀 더 고쳐져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낫겠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토론자들도 아시겠지만은 외국에서 가령 정책 지원 전문 인력과 유사한 것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보좌 인력, 지방원의 보좌 인력이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대도시 의회를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발생되어질 것이 예상되는 아직 대부분의 의회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뽑고 있지 않고 뽑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운영할 때 정말 그 쟁점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고려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실질적으로 조례 이제 그 규정하는 것도 있고 법령에서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일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어떤 양태로 전체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안을 좀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논문으로서의 뭐 준비를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논문의 구조가 다 따라지지 아니하에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적들 이제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향후에 논문으로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헌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그 지방 현재 구조죠. 기관 대립형, 그러니까 기관 구성 다양화법이 만들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에 있는 기관 대립형이라든가 기관 분립형 구조가 아닌 다양한 뭐 통합형, 절충형 이런 양태의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채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나뉘어져서 집행기관은 집행을 하고 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감시, 견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집행기관의 일부에 교육청까지도 교육자치를 통해서 교육청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자치가 시작됐는데 경찰자치와 연관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 그러니까는 집행기관의 집행의 역할을 부여하고 자치단체 장에게 뿐만 교육감에도 그렇게 집행기관의 역할을 부여하고 의회가 그 사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인 내지는 의결기관, 감시, 견제, 비판기관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역할을 좀 보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뭐 집행부, 약의회 뭐 이런 구조를 말씀 굳이 드리지 아니하더라도 일단은 구조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광역이든 기초의회가 제대로 된 지방의회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전문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주로 전문성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라는 것들이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치법규를 뭐 입법하는 그러니까 조례를 입법하거나 내부적으로 규칙을 입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매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 집행 분야를 결산하는 이런 일들이 매년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집행부 질문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양태에서 의회로서의 뭐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하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개선 사항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이런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집행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이런 기능이 매년 있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기관 대립형 구조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한다고 본다면은
이제 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실이 있죠.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데도 있고 그냥 전문위원, 법적인 용어는 전문위원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무처의 사무기구 내에 입법적인 입법 지원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 의원 입법이죠.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이런 부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정책 대안들을 발굴해내거나 아니면 정책 아이디어를 어떤 양태의 어떤 양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 지원하는 그런 그 정책 지원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위원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이다. 즉 자치법에 본다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원편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회 내부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집단 주로 이제 전문가라든가 대학의 교수들이라든가 등등을 외부 전문가를 써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과학 법률 규정되어서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 의회가 이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형태다. 뭐 사례로 본다면 뭐 서울이라든가 서울시 의회라든가 경기도 의회에 정책위원이라든가 정책연구위원 이런 양태로 두면서 정책위원회로 운영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름은 약간 상이하고 다르지만은 전문가 집단들을 외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위원회형 구조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 이런 형태가 현재로 본다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런 구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도 의회에 따라 약간 양상은 다릅니다만은 입법 전문위원은 반드시 입법 사항이니까 이제 그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들어가 있지만 입법이라든가 예결산이라든가 정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 곳도 있고 사실은 없는 곳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사무처 사무기구가 가장 큰 곳을 보면은 경기도라든가 서울을 들을 수 있고 나머지 세종시라든가 세종시 의회라든가 일부 의회에서는 충남의회라든가 보면은 이런 부서가 대체적으로 저는 부담할 때 한 적어도 8가지 종류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렇게 양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입법지원 부서만 있고 예결사는 뭐 없다든가 내지는 정책지원 부서는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부터 적용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고 한다면은 의정활동의 지원 인력, 즉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만들어진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있고 기왕에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도 정책연구위원이라고 만들어서 21명이 이제 사실은 5급 상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무기구 내에 있는 뭐 위원회 전문위원실이든가 내지는 예결산부서, 입법정책부서 그런 등등의 그런 부분들에 있을 뿐이고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 밖에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도를 빼놓고 나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과 연관해서 대체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의 입법, 정책 그 이외 여타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돼 있죠.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어떤 것만 해라 이렇게 이제 나눠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법 관계법령상에서 전문 인력 규정하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5장에 보면은 41조에서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지방의회 의원편에 41조 그러니까 위원회 편이 아니고 의원 편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지방의회 의원 정수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이거 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직무, 임용 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으로 이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법에 근거해서 자치법 시행령에 본다면 36조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서 보면은 법 41조 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그다음에 법에 있는 자치법에 있는 47조부터 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처음에 법을 도입할 때 어떤 것을 한다라는 보다는
그 뭡니까 열거주의보다는 포괄적인 주의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구현을 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리라고 봤는데 결국은 시행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시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죠.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양태의 이름 의정지원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은 결국 결론적으로 시행령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이름을 줬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의정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플러스 47조에서 52조, 83조까지의 이야기들을 조금 풀어보면은 그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법에서 정한 47조는 지방의 의결사항을 가리키고요. 48조는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을 가리키고 주로 의원들의 권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9조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한 이야기, 50조는 감사 조사 보고의 처리의 이야기, 51조는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질의와 보고응답, 보고받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이런 얘기죠. 즉 집행기관을 출석시켜서 회의에 출석시켜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를 통해서 대집행부 질문하는 이런 구조가 51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사항에 대해서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이 부분, 또한 의회 운영과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회의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법에서 정한 자치법 자체에서 정한 47조부터 52조 플러스 83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에 앞에서 부분에 나온 의정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는 이런 기능을 의정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중에 특별하게 47조의 지방의 의결사항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오른쪽 파란색으로 반전해놔 있습니다만은 다음 지방의원 다음 각고 사항을 의결한다 그래가지고 조례 개폐 예산의 심의 약정 결산 승인 그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내지는 등등에 대해서 그 뭐 징수와 연관되는 이야기, 그다음에 기금의 설치 운영 문제라든가 나머지 여타 이어서 11가지 정도를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이런 부분과 다 해서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실무적으로 제가 의회에 오랜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껴본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들이 그만큼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도우기가 어렵다. 나중에 이제 임용과 연관돼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아까 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 이외에 규정되는 것이 행정기구와 정은 기준에 관한 규정, 이거 아주 머리 아픈 규정이기도 한데요. 이 규정 때문에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제약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제 4장 15조에 보면은 법 41조 1항에 따라 사무기구에 주는 정책지원 전문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도의 경우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앞에 있는 1, 2, 3, 4는 뺐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면은 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에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 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데 그 중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할 경우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회가 지방의회들이 요청하는 별정직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뭐 다른 여타 양상의 가령 직위불제를 통한 내지는 여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근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있는 얘기죠. 자, 지금 뽑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뽑혔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새로운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에 임기가 여타에 따라서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회라는 게 정치 집단들이 모여서 정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양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때가 또 와서 올해 6월에 뽑혀서 7월부터 시행한 활동하는 의원 그 다음 때가 온다면은 지금에 뽑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지는 지금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감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지난번에 뽑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지 지난번에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양상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정당이 바뀌었다고 칠 경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정당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인 문화, 뭐 정강 정책의 차이 이런 점들이 있게 됩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들면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쪽의 활동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정파적으로 어떤 집단 뭐 진보라는 집단이 정파적으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면 그것과 연관된 뭐 복지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런 부리로 강조가 되다가 다시 반대 측에 보면 보수 쪽이 가령 다수당이 됐다고 치면은 그거 이외에 다른 뭡니까 무슨 문화 내지는 행정 내지는 뭐 다양한 이런 분야로 관심이 바꿔지고 사실상 현장에서 뭡니까 부닥들여 보면은 그런 쪽의 입법도 더 늘어나는 양태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정파가 다수당이 됐느냐에 따라서 입법의 양상도 강조되는 그쪽이 늘어나는 이런 연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마찬가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책지원 전문력이 아무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호한다 하시더라도 여기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자기가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뭐 호소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기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로 될 수밖에 하게 돼 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뭐 러프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진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장을 많이 쓸 수 있고 그것을 법령으로 공문을 쓸 수 있다기보다는 비용을 많이 줘가지고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지역의 사무소도 둘 수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의 의정 활동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런던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뭐 런던 대부분 기관 통합형이 많이 와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도 특별하게 따로 비용을 지원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양태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동경도 같은 경우 우리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경험칙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에 본다면은 의장이 따로 공무원들 뽑은 사례가 거의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쓰는 이런 구조가 돼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리고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우리로 따지면 교섭단체는 회파별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주는 이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비슷한 구조 얼개는 갖고 있었지만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을 할 때 쟁점이 되는 것과 내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한 7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첫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까지 한다면은 적어도 한 3756의 반 정도가 이제 기초등 광역이든 6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이 들어오게 됐죠. 광역 같은 경우 6급도 상당히 높은 직위에 사실은 해당되고 실무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직위에 해당되고 7급도 마찬가지 기초도 마찬가지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제가 재직 중에 이런 유사한 인력들을 운용해 봤는데 문제점이 어디겠냐면 2명의 의원에 대해서 1명이 지원한다는 게 거의 불가합니다. 여러 양태가 어떤 양태가 될 수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위원회별로 따져가지고 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원이 10명이라면 그중에 5명 정도를 배치해 주는데 그 의원들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의원들 간의 선후배 차이도 있고 성별의 차이도 있고 소속 정당의 차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먼저 지시를 받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사람이 지시를 해야 된다면 필요한 활동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간에 있을 때.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행정사무감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심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중반에 4월 5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외에 대체적으로 의회 진행 상태가 의정활동의 진행 상태가 개인적인 의정활동 이외에 공식적으로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정책지원 전문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받기 위해서. 근데 2명당 1명을 시켜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먼저 지시하고 요청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 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간적으로 너는 12시까지 그 이후에는 1시부터 12시 1분부터 시작했고 6시까지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모시는 1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2분의 의원을 모신다 치는데 한 분이 선배고 한 분이 후배라 치면 선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 여성일 때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있다. 또한 정당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피곤한 일이 된다.
어떤 양태가 되냐면은 이런 얘기죠. 어떤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무상급식과 연관된 그 정책적인 안건에 대해서 이쪽 정파는 단계적으로 하자. 생애 주기를 따져가면서 어찌보면 전면적으로 같이 실시하자. 그랬을 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검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 1인 1보자 수준에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말상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구조를 중앙정부는 모르느냐?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광역의회에만 사실은 정책지원 전문력을 주도록 했다가 국회에서 협의하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초까지 다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입 규모와 실제 업무 간의 갈등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적시한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한 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2명을 보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직급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6급, 5급 아니 6급, 7급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법이 진행되면서 어떤 형태면 그 광역은 5급, 기초는 6급으로 두자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6급이야 7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역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꼭 직급을 반드시 5급, 반드시 6급 내지는 반드시 7급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좀 쓰자. 여건에 맞게 좀 쓰도록 하자. 지금 구조로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전문위원들이 4급 전문위원이 있고 5급 전문위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체적으로 맞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국회 사례를 본다면 국회 물론 뭐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습니다만 의원 보좌관들은 4급부터 시작하죠. 그 4급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그 4급에서 최고 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의 개인 보좌가 있든 어떤 보좌 지원 인력이라고 친다면 직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낮은 직급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집행기관을 상대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서 전문 인력의 직급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드리고요. 공무원의 종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직이고 일반임기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그 이외에도 의회 내부에는 개방형 공무원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일반 행정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구분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양태에서 보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을 5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의원의 임기와 위치가 참 달라지게 돼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파적으로 다수 정당이 바뀐다든가 내지는 그 외에 여타 다른 이유로 임기제를 고려해서 두어서 5년 단위로 한다는 게 굉장히 여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면은 4년 끝나고 1년 동안은 다시 쓸 것인가 말까 그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또 어쩌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주장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현장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이 있는 얘기인데 1년 동안 수습 주듯이 그렇게 해봐가지고 내 마음에 맞으면 쓰고 안 맞으면 안 쓰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연습 기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령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의원의 임기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령 가장 편한 것은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죠. 뭐 별정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막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 임기제를 쓰더라도 계약 당시에 4년을 기준으로 이제 해야되는 이런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속의 문제가 지금 우리 그 법령상에는 사무기구 내에 두든 위원회에 두든 아무렇게나 해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위원회에 둔다고 친다면 자 위원회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에 있으면 전문위원이 입법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결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어떤 입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정책지원 전문력이 위원회 소속으로 되면 전문위원회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시를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회 지시를 받아서 가령 의원을 위해서 입법안을 제시해놓고 그것을 검토할 때 전문위원회 지시를 받아서 검토보고를 다시 쓰게 만든다면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양태의 것들을 내놓고 다시 자기가 검토하고 심의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지는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막 이제 생긴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의원 자체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파가 다르다고 쳤을 때 이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다. 결국은 아까도 주장을 드렸습니다만 1인 1보자는 최소한으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구조가 될 수 있냐면 위원회 배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한 의회당 뭐 작게는 몇 명, 작게는 3명, 5명도 있고 서울의회 같은 경우 27명들이 있는데 육구만 27명이 있다면 조직 구성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나눠서 저기를 한다든가 조직이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6급 20몇 명이 몽땅 한 자리에 한 부서에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뭐 한 과가 만들어졌다면 그 위에 있는 사무관 내지는 서기관들이 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의장 직속이라고 제가 이게 주장해서 쓰긴 했습니다. 의장 직속이 지금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거에 의장이 행정기구의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직속 부서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는 자치단체 장으로 취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가능하다면은 의장 직속에 만들든가 아니면 사무기구 쪽에 내지는 법제화가 돼 있지 않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의회는 많습니다.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교섭단체 속에 마치 일본처럼 회파 속에 교섭단체 속에 임용이 돼서 교섭단체 숫자가 많은 곳은 많은 숫자를 뭐 지원하고 작은 데는 작고 뭐 2분의 1씩의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이런 구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 자격 요건에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임기제를 구성할 때 6급의 자격 요건, 7급의 자격 요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는 전문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면은 거기에 학위 조건도 동시에 선택 사양이 아니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최소한 뭐 석박사 친구들이 같이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다른 쪽에서 논의를 해보면은 자 이번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뽑을 때 어떤 구조로 뽑을 거예요라고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또 맞춰서 뭐 이렇게 배출, 그러니까 석사 위주로 간다. 뭐 석사를 최소한 석사가 돼야 된다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운용을 하는데 좀 자기들도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인 전문 인력이라는 차원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최소한 뭐 지금 생각하는 석사 이상의 기준을 동시 요건으로서 갖춰야 된다. 지금 일반 임기제 5급, 6급 뽑고 7급을 뽑을 때 구조 플러스 학위 요건. 지금은 이제 뭐 선택 사양으로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돼도 응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휘 보고 체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재직 중에 그러니까 필드에 있으면서 공무원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성과평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그 정책적 전문 인력을 5명씩 준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위원회에서 수미양 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가령 그러니까 S를 주고 어떤 사람은 A를 주고 B를 주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의원과 연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다. 그쪽 가령 뭐 위원장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위 성과평가를 주고 아니 일반 평의원에 대해서 좀 작게 주고 난리 나죠 사실은.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어려운 양태가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 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내지는 뭐 가령 명령 체계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할지는 좀 고민 많이 좀 해봐야 됐으면 어떤 조례에라도 구분을 제대로 해놓는데 사실상 현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가 지금 많이 있죠. 실질적인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직무의 범위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42조부터 47조부터 52조 우리 저기 시행 영상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의 범위를 아까 그 네거티브식으로 좀 규정해서 바꿔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직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입니다만은 효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예정되고 노정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해서 법령과 시행령 등등에서 내지는 아까 말하는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 규정 등에서 그냥 대강을 정하고 대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각각의 의회의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켜키하게 마치 조례 규칙처럼 다 정할 게 아니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가령 그 공무원의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직급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회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위에서 큰 대강을 정해주고 그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디테일을 정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들의 과장 정원 기구에 관한 규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어떠냐면 현재 그 두 의원당 한 명의 보좌 인력, 지원 인력으로서는 사실상의 업무가 이루어지기 정말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적어도 1대1은 돼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적어도 1의원 3보좌, 3보좌 뭐 너무 앞서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필요다. 주로 이제 의회 활동과 내지는 지역 활동에 내지는 민원과 연관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적어도 3명의 지원 인력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방의회가 인사권만 독립이 돼 있는데 나머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즉 조직권의 문제라든가 예산 편성권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준 인건비 도입하라고 그렇게 일선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따로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경우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예산의 구조가 너무 이제 그 획일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 활동한테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비용들은 예산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고 12가지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 다 포함시켜라. 일반 예산으로 지방의원들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다 위법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고 지방의원에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예산 자체가 뭐 예산 편성권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만 좀 현실화되는 즉 예산 편성 기준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릴렉스하게 도와주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수님 저 시간 맞췄죠? 거의 맞췄죠? 이런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노수 교수님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아주 해박하게 노련하게 수완 있게 박노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문이 발표 자료가 늦게 배부가 돼서 미처 공부를 못하고 오신 분도 많을 거고 생각이 이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박 교수님이 그 7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7개 그러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쟁점과 고려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가 도입 규모와 실제 업무 갈등에 관한 사항. 제가 이제 진행을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여기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또 2번도 하시고 3번 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습니까? 저만 안 좋은 겁니까? 워낙 저를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늦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넘어가죠. 도입 규모와 실제 업무 갈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3번 중에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게 이제 누구신지 말씀을 확실하시고. 금강대학교 김찬우입니다. 예. 정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련하고 소환 있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뭐 자료가 조금 이제 늦게 받은 관계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몇 가지 이제 그 의문 사항이라든지 또 검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입 규모와 이제 실제 업무 갈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이제 최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도입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 지방자치의 게리맨더링이다. 저는 그 정도까지 지금 심각하다.
근데 이게 더욱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이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든지 해안부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가 되다 보니까 이거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생긴 어떤 그런 제도가 한번 정착이 되면 이게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이 경로 의존성이 있어서 이걸 다 고치려고 그러면 또 그 비용이 수반되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엉망이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좀 사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창원시 사례거든요. 창원시 특례시 사례거든요. 그런 창원시 특례시가 이제 그런 형태로 도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정권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광역화, 부울경 광역화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소방사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그 독도 형태 완전히 진짜 문제가 양산돼 있는데 누구 하나 소방청에서도 그 경남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 사이의 갈등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어떤 심각성이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짜 이 쟁점인데 이것들을 이제 학계에서 정말 좀 나서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이 강력한 목소리로 정말 어떤 형태로든 좀 제기를 해야 된다. 그 지금 시행에 이제 초창기에 영약 완화하는데 이걸 갖다 놔두는 게 아니라 좀 고쳐서 진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지금 그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박노수 교수께서 도입 규모와 실제 업무 갈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책 지원 전문 인력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할 경우는 누구의 지시를 우선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원 의원의 소속 정파 등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두 분 말씀하십시오. 건국대학교 김용훈입니다. 지금 뭐 이제 주제를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랄까 뭐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이제 한 명당 그러니까 전문의원 1명이 2명의 의원을 커버하는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조금 박노규 교수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글을 쓰시는데 첫 번째부터 전제 조건이 의원에 대한 개인 보좌의 개념을 가지고 쓰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법을 만들어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만든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체계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박노수 교수님이 제안하는 문제는 다소 논의가 이질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런 문제가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명당 1명이든 3명당 1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정파 등에 따라서 뭐 정치적 지향성이 달라서 뭐 갈등이나 이런 소지가 있는 것도 그런 업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무 중립과 함께 그런 업무는 담당 안 하는 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이 교수님. 예, 저는 한림성심대학교 이훈래입니다. 일단 이제 입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제 박노수 교수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그 지방자치법에서 제5장 지방의회, 제2절 지방의회 의원 부분에 이제 이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입법 배경을 놓고 보면은 정책지원 의원 개인에 대한 정책지원 인력을 달라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결과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은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의 성격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박노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 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게 과연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실제로 저도 지방의원들 만났을 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도 자체는 찬성하는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공동. 예, 하나의 어떤 별도의 부서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뭐 2명당 1명씩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명수 교수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교수 나중에 대답하실랍니까? 지금 하실랍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면 대답을 이제 안 하시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회 잘못이니까 그건 사회 잘못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직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직급을 광역의 경우 5급, 그다음에 기초의 경우에 6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위원은 또 이제 다른 그 직급을 이제 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건국대학교 김용훈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회 직급이 5급이야, 6급이야, 광역 기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4, 5급, 5, 6급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사실상 한 직급 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유사한 기능을 정책 지원 기능을 하는데 아마도 보다 그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위원회 그 관리 범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런 차원이라면 뒤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뭐 우수한 정책 지원 인력을 뽑기 위해서 석박사를 모집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실상 안 맞는 게 아닌가. 양쪽에 채용되기 위한 그 사람들의 뭐 학력 요건 이런 것들은 유사한데 한쪽은 상한이 5급이고 한쪽은 6급이고 이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조금 그런 기본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일을 하게 됐을 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 직급은 상한이 어디까지만 승진할 수 있고 한 사람 그 밑에까지만 승진할 수 있는 게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고요. 또 두 그룹 간의 서로 갈등에 이제 이것이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참 이거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또 이것도 직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되면 아마 직급 차이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30년을 근무해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상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문제가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질문이네요. 의견이 아니고. 두 분 중에 한 분. 예, 예, 예. 저쪽에도 마이크 있네. 네, 예, 건강대학교 김찬입니다. 네, 이제 이 직급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제 가장 뭔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가지는 게 이제 보수하고 이제 승진인데 일단 그 승진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뭐 그쪽에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여기 전문인성을 계속 가져가느냐 그 쌓기가 쉽지 않은 벌써 이제 그런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방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보면 지방에서 이제 4급이면 이제 엄청나게 높죠. 높고 그다음에 5급이 이제 과장이고 4급은 그 이상 이제 뭐 올라가는데 그 기초하고 뭐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그 카운터 파트를 봤을 때 너무 이제 이 직급 자체에서 또 무게감이 실려가지고 의원들도 그 권한을 또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이제 정책 보좌관마저도 이런 좀 직급이 높게 형성돼 있어서 이게 정말 대등한 그 견제와 균형의 어떤 그걸로 가져가기에는 좀 더 이게 좀 직급이 너무 높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예. 네, 직급은 높은데 대신 이제 또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직급을 갖다가 유지하기에는 또 메리트는 없다.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좀 기형적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박노수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구조를 설정하는 구조나 수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직급으로 석박사 인력을 충원해서 30년, 20년 근무하게 해서 진짜로 전문적인 기능을 행사하게 하는 게 만약에 김찬우 교수님이 이게 높다, 이거보다 낮추자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실제 석박사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상한이 7급이라면 예를 들어서 상한이 7급인 자리에 석박사 가진 사람이 와서 20년, 30년 근무할 생각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의도한 그 목적이랄까요? 본연의 목적, 기능을 행사하는데 저해가 된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서 이거보다 낮추는 것은 조금 그 원래 본질적인 기능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약간 이 교수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건데 그 이제 애초 시작할 때는 되게 높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또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약한 거죠. 이게 그런 좀 한계가 있다. 시작할 때 4, 5급을 시작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상 전문성이 쌓여가지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 낮은 측면이 있어서 한 사람만. 그래서 이게 4, 5급으로 누구 한정하는 것 자체에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저 잠깐 왔다가 예 고맙습니다. 또 예, 이게 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의 7개의 어떤 꼭지로 분류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직급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 김용훈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임용과 자격 요건도 사실은 같이 걸리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었나요? 7번에 직무 범위까지 직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직무 범위가 또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급과 임용 자격, 직무 범위가 하나로 묶여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좀 전에 우리 김용훈 교수가 이야기했던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직급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합당한 직급이, 또 정책 지원 인력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어떠한 우리 김찬우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집행부의 어떠한 협조를 받기 위한 직급은 또 어느 정도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직급이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광역에서 5급이면 이제 팀장이죠. 팀장 정도의 직급으로 과연 의원의 보좌가 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업무 수행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직급, 임용 자격 요건, 직무 범위를 함께 좀 고려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간이 자꾸 가서 노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 판단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이따. 그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그 일반 임기제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그 임기와 관련해서 4년으로냐 5년으로 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성과 그다음에 연결성을 생각했을 때는 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것도 이제 계속성이 이제 상실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또 4년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또 그 팀워크가 이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4년으로 이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노수 교수님 의견이 합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율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 1차적으로 가장 1차적으로 보더라도
전문위원은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일반행정직으로 부충할 수 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일반직, 일반 임기제만 되고, 이거는 이제 같은 공간 안에 근무하고 있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는 신분상의 안정성이 높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교체되고 한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별로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그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기존에 있는 전문위원회 그 사례를 좀 차용하는 것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은 의견 있으신가요? 예. 지금 별정지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소속을 어디로 할 거냐, 의장 직속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사무기구 또는 위원회, 교섭단체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 토론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율래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속과 관련돼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맨 처음에 첫 번째 다루었던 주제처럼 과연 한 사람의 의원을 두 사람의 의원을 한 명이 보좌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 의장 직속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의 어떤 독주, 뭐 독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과연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명확하게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장 직속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뭔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장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의회 사무기구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도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우리 논의됐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자. 그러면 과연 그분들 공무원을 희망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을 희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분상의 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4년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을 할 수 없다라면 과연 우수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얼마나 들어올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무기구로 배속이 된다라면 만에 하나 나중에 그 임원의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사무기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마련이 된다라면 좀 더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좀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저는 꼭 나쁘지 않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의회 사무기구의 입장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대부분이겠죠. 그들은 어떠한 업무든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분들이 이제 사무기구로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을 줄 것이냐, 어떤 롤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직과의 차이 부분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교섭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화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어떤 지방의회가 행안부와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들이 법에 없는 내용들을 어떤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 또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안은 좋은데 이게 현재 어떤 법적으로 볼 때 합법적이지 않는 거죠. 이것 또한 예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 소속은 이제 아까 박노수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반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회 소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전문위원 하부기관화 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있어서 그 보완 장치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기 김 교수님 의견 있으신가요? 뭐 다 의견을 다 있으시네. 간략하게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 소속이든 어떤 것든 뭐 7가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애초 취지가 뭐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정책 기능을 보좌해주는 그런 인력이잖아요, 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합당한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강 시장 야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사권 독립해서 이제 그 인사권자인 의장에게 이제 인사권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런 취지는 좋은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각 의원들의 정책 기능을 정말 제대로 애초 취지만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강 의장, 약 의원이 돼가지고
의원들이 지금도 이제 의장의 기능 권한이 있는데 그게 또 오히려 지원 인력까지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배속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중에서 고르면 이제 의회 사무기구에 배속시킨 게 그나마 가장 좀 합당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송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당연히 어느 부서에 배치할까의 문제는 어느 부서에 배치할까의 문제는 당연히 기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느 부서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능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우리 개별적인 의회 내에 있는 하부 기구에 배치했을 때 생기는 개별적인 문제는 이은여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요. 본질적으로는 기능과 함께 고려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했을 때 뭐 장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느 조직에 어느 부서에 누구를 몇 명 배치하느냐의 문제는 부서마다 조직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뭐 무조건 위원회 전부 다 배치해야 된다. 사무국에 전부 다 배치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의회의 특성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박노규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에 맡기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 의회별로. 그래서 어디는 예를 들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어디는 위원회 밑에 두는 것이 현재의 전문위원 숫자나 이런 걸 비교할 때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쪽 기능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의회 사정 따라 이거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강제로 어디에 너는 위원회에 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기능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써먹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번의 임용과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직급에 맞는 경력 요건뿐만 아니라 석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경력 요건과 학위 요건을 동시에 규정해서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국회를 보면, 국회 보좌 인력들을 보면 석박사학위 소유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인원들을 보면 대부분 정치를 지망하거나 학부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런 지망생들이 많고, 또 아니면 이제 그런 보좌하는 자체가 즐거워서 아니면 친인척 관계로 뭐 그렇게 아름아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국회도 실정이 그런데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에 보좌하는 인력이 석박사급으로 이제 이상적으로는 좋은데 충원이 될 건가?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어떤 현실을 우리가 또 고려해서 이 논의가 좀 진행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다른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광역 6급 이하, 기초 7급 이하이기 때문에 석박사 인력을 과연 충원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첫 번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는 별개로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써먹을 거냐의 문제와 들어와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써먹을 것이냐의 문제,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용과 자격 요건과 플러스 들어와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은 자격 요건을 석박사가 아니라 이제 학부 졸업한 그 사람도 충원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같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는 별개로 또 하나 문제가요. 아까 그 박노수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던 이 사람들이 담당해야 될 여러 기능들 중에서 보면요, 사실은 집행부 기능을 많이 알아야 되는 업무들도 많거든요. 집행기관의 업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집행부와 인사교류 문제라든가, 뭐 지금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집행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쓸모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의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수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석박사 준비된 사람을
써야 된다만을 써야 된다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경쟁 시험을 통해서 만약에 임명한다 그러면 이건 더더욱 석박사학은 안 맞겠죠 아마도. 또 말씀해 주세요. 이훈내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조례 심사 관련해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일부 의회에서는 이 임용과 자격 요건을 벌써 조례로 정한 단체들이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데가 이제 만들었던데 그걸 보면 걱정스러운 게 우리나라는 이 벤치마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면 거기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약간 바꿔서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들을 많이 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에 의해서 공개 경쟁에 의해서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을 것 어떤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엘리트의 충원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존의 지방의원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지방의원의 자격을 갖췄는가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당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 그들이 다시금 어떤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렇게 좀 진출하는 그런 어떤 정치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라면 꼭 그렇게 석박사 학위로 전문성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통로를 좀 열어놓고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 교수님 없어요? 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여섯 번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지휘 및 보고 체제입니다. 이게 의원의 지시와 이제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또는 다른 그 기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일을 하느냐와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픽스가 된다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같이 있는 부분이 평가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평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설령 지휘 체계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직무에서 지휘 통솔권자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이중적인 지휘 감독 체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평가도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근태 관리나 이런 거는 사무처가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기본적인 거는. 그렇지만 어떤 직무에 대한 성과, 직무 수행 성과를 일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시간을 보시고 참여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범위는 위원회의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일과 그다음에 또 사무국의 일이 이제 이렇게 서로 중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독립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실은 전체를 통과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제안을 하신 게 특별히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 것만 정해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선상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재량을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능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여된다면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게 될 것인가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자율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고 마찬가지로 신분의 문제도 역시 하는 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신분을 픽스해서 한다는 것 자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공무원의 직급을 어느 정도로 하고 어느 부서에 근무해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체적인 담당 기능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일단 정해졌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한쪽은 기능은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해놓고 이쪽은 구체적으로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포괄적으로 재량에 맡길 거면 지금 말씀하신 7개 것들이 전부 다 재량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한쪽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운용하는 목적, 바람직한 세부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표준안이라도 제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부합하는 어디서 근무를 하고 무슨 직급으로 근무를 하고 어느 신분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자격 요건은 어느 정도 하는 얘기가 그제서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예.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정하는 것이 오케이. 맞는가. 예. 또 다른 분은 거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직무 범위라는 게 이게 뭐 진짜 안 되는 거, 네거티브 방식으로 안 되는 것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는 줘야지. 그래야지 진짜 왜냐하면 그 의원들의 어떤 요구들이 베리에이션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에 이제 김용 교수님 의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의견이 이제 없는 걸로 간주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중에 발표자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그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2분의 1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2인당 1명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정원을 그렇게 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다. 아까 2인당 1명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감안하면은 정원을 정하는 것이지 2인당 1인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력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전문 인력 풀을 뒀는데 이제 그걸 어디 소속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의장 직속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의장이 4년 임기 중에서 2년만 해요. 전반기, 후반기. 그러면 전반기에 뽑아놨던 사람이 후반기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의장 직속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 부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원회별로 이렇게 풀 관리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행기관에 대항하는 그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그 전문 인력을 그 운영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의견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완전히 독립된 것처럼 집행기관으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데 의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인력이 의원보다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경험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전문 인력이 있으나마나는 개인 비서적인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좀 방지하려면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개방화하는 방법이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집행기관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이쪽에 와서 응모를 해서 근무하는 방안은 어떨까는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한계가 많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의원을 진짜로 보좌를 하려면은 집행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통달하고 있어야 된다. 석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행정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의회 근무를 하고 의회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과 평가를 할 때 가점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제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생각한 거니까 박 교수님은 그걸 포함해서 아까 질문 나온 거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견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상시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제가 좀 여기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니까 2인 1보자가 아니고 2인 1로 해서 정수를 맞춰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까 이윤락 교수가 주장했던 이제 공동적인 가령 누가 누구의 보좌가 아니고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회 배치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도 따로 부서에 두더라도 위원회를 이렇게 정해서 그쪽만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보니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 근무자들을 데리다 와서 쓰면 참 좋죠. 근데 요게 이제 가령 저는 생각이 예전에 퇴직자들을 많이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건의를 많이 하고 저거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 같이 하는 의원들이 싫어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내가 왜 노인 모실 일이 있냐 뭐 이렇게. 저 최근까지도 그런 이제 저걸 들어요. 사실 능력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예전에 이런 법제화가 되기 전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50명 정도를 뽑아서 2분의 1 구조죠. 100명에 50명 정도 뽑아서 운영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싫어해요. 사실 보면서 누구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다 정치계에 근무하고 공무원도 출신이고 막 있고 다 복합적으로 정말 나는 쓸만한 사람으로 보는데 나이가 60이라고 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노인 모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개인 다른 이야기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필요한 건 개인 비서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근데 좀 이거 서당계 3년이라고 와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기왕이면 전문적인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석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 반드시 석박사 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의회 근무 경험자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는 각자 디테일하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잘 이제 이해 못하고 하시는 말씀들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의원들의 요구사항 니드 그 다음에 입법자가 말하는 생각 이건 정말 정파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일반직 공무원 갖다 붙였어 이렇게 하는 건데 실상은 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각각의 뜻들이 다 좀 다른 데서 나오는 괴리 때문에 쉽게 이제 이렇게 합의되고 어떤 바람직한 제도 모두가 원하는 제도를 끌어내기 정말 어려운 듯 싶어요. 어떤 사람이 힘세고 말빨 세고 내지는 그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제 좀 경도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답들을 막 드릴 수가 있고 또 내가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기까지 그냥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시간을 딱 지켜가지고 저렇게 마무리 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고맙고 다만 이제 그 자료가 좀 미리 배부됐으면 배부돼도 사실은 저는 안 읽습니다만은 핑계 삼아 깊이 연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를 보다 보니 제가 혹시라도 네 분한테 실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어려운 주제 준비를 해서 발표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토론자 여러분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